자, 반갑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단타장인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미국과 중국의 이 패권 전쟁,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과연 이제 시장의 판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향후 이제 추석 명절 이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투자를 해야 큰 돈을 벌 수 있을지, 저희 오늘 인사이트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요. 오늘 영상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확인하신다면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고 전 세계의 굵직굵직한 돈들이 어느 산업에 투자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가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과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돈을 투자하고 그리고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하는지 한국 주식 투자 관점에서 여러분들과 오늘 영상을 통해 인사이트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요.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인프라 쪽에 집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건설기계와 철강산업에 집중하셔야 되겠다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왜 그런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화면 자료를 보면서 살펴보시죠. 자, PPT 자료를 보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자, 처음 화면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자료는 바로 이제 미국 연간 리슈어링 지수 추인데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때 0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22년도 상당히 좀 올라오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19년도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었는데 리슈어링이 뭐냐라고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트럼프 때 기억나십니까? 중국 때려잡겠다, 멕시코 뭐 다른 나라들 때려잡겠다, 자국 우선주의로 가겠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떠난 기업들 공장을 다시 미국으로 불러들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 시절에 리슈어링이라는 게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공장들이.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미국의 이제 공장들이나 생산기지들이 많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으로 돌아오는 기업들도 많아지고요. 근데 이때 코로나 팬데믹 때 모든 게 올스톱 되다 보니까 진척되고 있던 것들이 잠시 중단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단됐다고 해서 끝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중국이 원래 기존의 생산기지였어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생산기지였죠. 노동력도 싸고 인구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념이 달라도 썼던 건데, 이제는 이렇게 본격적으로 또 바이든 정부에서도 칼을 빼들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본다라고 했을 때 트럼프 정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리슈어링은 계속 진행이 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으로 전 세계 유수 기업들을 불러모으고 있다라는 거를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미국에 중국에 있던 생산기지를 공장들을 미국으로 다시 불러들이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렇죠. 공장을 새로 부지를 짓고 도로 깔고 이런 그 기반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인프라를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요. 미국 건설 지출 주거랑 비주거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인프라를 보게 되려면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짓고 있는지를 봐야 하는데, 사실 주거 건물을 짓는 것도 물론 효력이 있겠지만 이런 생산기지 건설이라든지 국가 기반 사업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인프라는. 그래서 주거를 제외했을 때 이 비주거 추이를 보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빨간색 선이 주거고 검은색 캔들이 이제 주거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어때요? 이 검은색 캔들 보시면 주거가 줄어들고 있고, 빨간색 주거를 보시면 빨간색 주거가 쭉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주거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다른 이제 비주거 쪽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검은색 선이 비주거거든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연한 회색 캔들이 비주거인데 비주거의 비중이 올라가고 있죠. 전체적인 파이가 증가하는데 그 중에 주거는 줄어들고 있고 비주거 지분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죠. 그렇다는 건 뭐겠어요? 그렇죠. 국가 기반 사업이나 공장 건설이나 도로 깔고 철도 깔고 이러한 것들에 돈을 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바이든 정부 들어서 그린 뉴딜이다라고 하면서 인프라 정책을 낸다라고는 했는데, 이렇다 할 만큼 인프라 사업이 진척이 되지 않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법안이 통과되고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차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느 정도 꿈틀꿈틀하면서 움직이긴 했지만 정말 이렇다 할 만큼 엄청난 대시세 사이클이 나오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럴 시기가 오고 있다. 시간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23년도 코로나가 엔데믹으로 이제 코로나 종결이 선언되면서 22년, 23년부터 긴축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긴축이 진행되면서 경기가 침체되니까 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뉴딜 정책을 더 공격적으로 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기가 지금 23년도 이때예요. 지금 보시게 되면 미국 제조업 건설 지출도요. 지금 생산량이라든지 지출 자체 절대적인 수치가 21년 이때를 최저점을 찍고 엄청난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21년도까지 무슨 일이 있었죠? 전체적으로 긴축 기조였죠.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경기도 위축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걸 살리기 위한 이런 작용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아직 주가는 반응하고 있진 않지만 사업성이 이렇게 본격화된 게 올해부터라고 한다면 작년 중순부터 올해 이 시그널을 우리가 집중해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다음 화면 보시게 되면 이제 미국 월별 건설기계 신규 주문 추이인데 제가 이 인프라 관련해서도 그렇고 공장, 제조건설 이런 부분들을 강조드렸잖아요. 결국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쓰이는 게 뭐냐면 바로 건설기계입니다. 건설을 할 때 중장비를 가지고 와가지고 건설기계를 통해서 건물을 짓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건설기계 지금 신규 주문 추이를 보시게 되면 아까 인프라 사업이 확장되는 것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미국의 건설기계 신규 주문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이 회색 캔들이 건설기계 신규 주문 추이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21년도부터 늘어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런 측면들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또 건설기계 하면 아마 현대그룹주들, 현대인프라코어라든지 현대건설기계를 많이 이제 보실 겁니다. 근데 이 두 개가 지금 현대인프라코어랑 현대건설기계예요. 둘 다. 근데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중국 매출 비중이고 이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게 북미 매출 비중입니다. 뭐 미국, 캐나다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여기서 최근에 미국과 중국이 갈등 국면이고 중국이 계속 위축되고 있고 미국한테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무역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미국은 타격이 좀 덜하다 하더라도 중국은 타격이 큽니다. 그리고 지금 노선을 확실히 미국 쪽으로 타야 되는 게 그쪽에서 엄청난 사업성이 나와지고 있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생산기지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지금 중국이 타격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은 뜨는 해가 아니라 이젠 지는 해입니다. 사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로 중국이 엄청난 고속성장을 했고 그 이전부터 밑작업을 해왔다지만 이번 코로나 팬데믹 트럼프 정부 시절 들어서면서 미중 무역 전쟁이 터진 이후로는 사실 중국은 지는 해라고 보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 현대그룹의 현대인프라코어하고 그 다음에 현대건설기계 중국 비중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북미 비중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약 21년에서 22년 사이 한 21년 중순 정도부터 이게 지금 크로스되면서 교차가 됐어요. 다시 말해서 중국에서 발 빼고 미국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걸 봤을 때도 국내에 이제 현대인프라코어나 현대건설기계가 향후 이제 중국에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발을 빼고 있어가지고 리스크를 충분히 관리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사실 나라에서 국가 차원에서 지금 많이 기준금리라든지 지준율 가지고 계속해서 완화 정책을 펴려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 사실 어려운 게 사실이고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문제가 나오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사실이다. 그래서 북미 쪽으로 지금 비중이 전환되고 있는 건 아주 좋은 수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얘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자재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특히나 뭐 리튬, 니켈, 코발트도 중요하지만 이 리튬이 2차 전지가 이제 계속해서 부각이 되면서 굉장히 두각을 드러내는 원자재죠. 근데 이 리튬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원자재 쪽이 지금 수요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주요 광물 전기차에 필요한 신규 판매에 따라서 주요 광물 수요 전망인데
이제 광물들이 그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필요해질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기차로 넘어가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쓰이고, 그래서 광물 수요가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들이 더 올라갈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죠. 원자재 가격이 엄청 올라갈 거고 그 중에 원유가 1번 스타트 끊을 거라고. 최근에 여러분들 주가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흥구석유 막 이런 종목들, 한국석유 주가 올라가죠. 이런 애들이 지금 굉장히 막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유가가 지금 벌써 여러분들 100불 언저리까지 왔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 통해서도 100불 넘어갈 거다, 충분히 이렇게 예상을 해드렸었습니다. 더 올라갈 거다, 연말까지 유가는. 거기에 따라서 물가 잡는 게 쉽지는 않을 거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지금 유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아마 더 올라갈 거를 보고 있고, 최근 철강석 가격도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원자재 가격 계속 올라갈 거라는 거, 인프라 투자 때문도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이권 때문에도 앞으로 원자재 가격은 더 올라갈 겁니다. 이 점은 여러분들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물가 쉽게 잡히지 않는다는 거.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가가 어떻게 되고 있죠? 21년도 들어서면서 유가가 엄청 올라가고 있어요. 전기차가 부각되면서 이제 더 이상 석유를 쓰지 않고 원유를 쓰지 않고 친환경 에너지를 쓰자는 기조로 넘어가다 보니까 생산량을 조절하기도 하고요. 유가를 계속 생산 조절하면서 최대한 돈을 많이 남겨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산유국들이. 중동이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이 가서 물가 잡으려고 증산 좀 해줘라, 원유 좀 더 생산해줘서 유가 좀 낮춰줘라 부탁했는데 앞에서는 알았다 하고 그냥 뒤에서는 감축해버리잖아요. 말과 행동이 다르죠. 그러니까 유가를 떨어뜨릴 생각이 없어요. 계속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그러고 중동도 그러고 오펙 플러스가 지금 다 그러고 있는 기조죠. 지금 이게 아직 최근께 그 반영이 안 된 건데 지금 최근에 거의 100불 가까이까지 올라왔죠. 23년도 24년도 뭐 얼마나 올라갈지 봐야 되겠는데, 이 자료가 이제 작성될 때는 100불까지는 안 갔을 때죠. 한 80불 언저리. 지금은 거의 100불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다는 거예요. 이때 막 11년도 12년도 이때 고점 수준까지 이제 막 갈 가능성이 있다. 이 점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우디도 그렇고 산유국들이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 이렇게 유가로 돈을 바짝 당겨가지고 인프라 사업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네옴시티. 도시 건설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재생에너지만을 사용하는 대규모 뭐예요? 신도시 프로젝트. 사업비 5천억 달러를 투입합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관광객만 지금 100만 명을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고, 광물, 제조, 에너지, 물류 4개 분야에 집중해가지고 지금 육성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제조업, 에너지, 물류 이쪽이 계속 이제 돈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원유, 그 다음 철강, 이쪽 엄청 움직일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꼭 보세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에너지까지. 그리고 여기 물류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물류는 제가 나중에 영상을 따로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그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UAE나 카타르도 다 결이 같아요. 다 비슷한 결입니다. 사실 사우디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즈니월드 2.5배 규모의 엔터테인먼트 시설 복합단지도 지금 계획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중동 오일머니가 SM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도 한창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죠? NC소프트 이런 게임 산업도 보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면은 미국과 그 다음에 중동,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인도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미국하고 중국은 이념이 달라요. 그죠? 여기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고 미국이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자본주의로 가기 때문에 이념이 다른데 그동안 같이 사업을 해왔던 이유가 뭐죠? 얘네가 개발하고 미국이, 중국이 생산기지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손잡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이념 대립도 있고 한반도에서 사실 뭐 전쟁도 했었고 뭐 2차 세계대전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 이념이 다른데도 했던 건 말 그대로 돈이 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은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미중 무역 전쟁을 하면서 갈라서기 시작한 이유가 뭐죠? 그렇죠. 중국이 패권을 지금 노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돈이 돼서 같이 사업을 한다? 이건 논리에 맞지가 않아요. 돈이 안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지금 인건비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처럼 이런 국가는 아닌데
인구도 많고 인건비 싸고 생산기지로 괜찮은 국가가 어딨지? 해서 찾아봤더니 베트남도 있고 막 여기저기 막 얘기는 나왔었는데 뭐 인구가 좀 모자른다든지 아니면 뭐가 좀 안 맞는다든지 기후가 안 맞는다든지 이런 것들에 걸렸다가 딱 괜찮은 데를 찾았는데 그게 바로 인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인도를 개발시키자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 정부에서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인도 자체적인 게 뿐만 아니라 이 뒤에 이제 미국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예전에 뭐 베트남이나 이런 쪽 뭐 펀드 엄청 유행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사실 이제 중국을 대체할 국가를 찾는다는 일환이었거든요. 그게 뭐 한 14년도 15년도만 해도 그때 뭐 베트남 펀드 이런 거 엄청 유행했었어요. 근데 사실 제가 보기에도 그때 베트남이 잘 되기가 좀 그래요. 중국을 대체하기는 어려웠거든요. 근데 인도는 충분히 대체할 만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경제 성장이나 인프라 구축 그리고 인구도 많고 인건비도 나름 괜찮습니다. 그래서 5개년 국가 인프라 구축 계획을 세웠는데 이른바 NIP라고 합니다. National Infrastructure 파이프라인 생산기지를 우리가 담당하겠다. 야 탈중국해 이제 인도가 중국 대신해서 다 해줄게. 우리도 이제 돈 좀 벌어보자. 중국 그동안 꿀 많이 빨았잖아 생산기지로. 이제 우리 인도도 생산기지로 꿀 좀 빨아보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1.8조 달러예요. 1.8조 원이 아니라 1.8조 달러입니다. 달러. 지금 이 정도 규모인데 현재 60% 이상이 개발전 단계예요. 한 40%밖에 진행 안 됐습니다. 앞으로 더 돈이 쏟아져 나오면서 사업이 진척이 될 게 60%가 지금 더 남아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이 개발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도로, 철도 이거 먼저 깔아야 돼요. 이걸 깔아야 그다음 거기에 공장 짓고 뭐 숙소 짓고 이런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대형 굴착기 수요가 지금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대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건 뭐 예상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이런 거는. 그죠? 그래서 운송수단 간 연결성 제고를 위해서 당연하게도 도로, 철도, 항공, 대중교통, 해운, 물류 여기도 물류가 들어가죠. 25년도까지 1.3조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뒤에 뭐가 있다? 그렇죠. 미국이 존재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성이 지금 엄청 크고 지금 가장 큰 돈이 몰리는 쪽이 미국, 중동, 인도입니다. 이 세 개 국가를 보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사업성 재편이 이루어지면서 엄청나게 돈을 지금 쓸어 담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쓸어 담고 있는 게 그렇죠. 인프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과거에 2007년, 8년 막 이때 그 시기 2015년 이전에 인프라 관련주들 엄청 올랐을 때 그때급의 지금 엄청난 투자 규모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 인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돈을 풀어가지고 경기를 살리는 게 아니라 인프라 투자, 재정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살리는 정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의 주요 인프라 여기 이제 예산 추이를 보시게 되면 도로, 철도, 항만이 있는데 가장 큰 건 도로예요. 그 다음이 철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인프라를 보셔라 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중에서도 미국, 그 다음에 인도, 중동 중국이 아닙니다. 중동입니다. 중동을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건설기계, 산업으로 봤을 때는 건설기계를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딜 보셔야 되냐면 철도, 당연히 뭐가 필요해요? 철강이 필요합니다. 철도도 철강이 필요하고요. 건설도 철강이 필요하고 다리 지을 때도 철강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건설기계, 철도, 철강 이런 주식들을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보셔야 된다. 철도 관련주는 뭐 유명한 거 있죠? 뭐 현대로템이라든지 건설기계는 지금 미국 시장을 공략한다라고 하면 두산바켓 그 다음에 인도 시장을 공략한다라고 하면은 뭐 이제 현대인프라코어나 아니면 뭐 현대건설기계 뭐 이런 쪽 북미 시장 쪽으로도 진출을 하고 있죠. 철강은 뭐 워낙에 괜찮은 기업들이 많은데 저는 KG그룹의 KG스틸이나 아니면은 뭐 오늘 이제 철강주들 많이 올랐던데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움직이는 철강주들 있죠. 그런 종목들 한번 눈여겨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쪽 이제 인도의 인프라가 엄청나게 돈이 몰리고 있다는 거. 앞으로 이제 더 발생할 거예요. 국가를 이제 그 재건이 아니라 이제 계속 이제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만한 게 일단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냐면 인도가 지금 현재 건설기계 점유율에서 현재 1등이 일본 기업입니다. 일본의 어느 기업이냐면은 히타치라는 기업이고, 그 다음에 이제 2등이 점유율 2등이 어디예요? 국뽕이 차오릅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의 어디다 여러분들? 예, 현대 인프라코어입니다. 예, HD가 붙죠. 요즘에 지금 주식으로 따지면 HD가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3등부터 뭐 모르겠어요. 뭐 그거 알아서 하겠지.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보셔야 되는 게 두산밥켓입니다. 건설기계 쪽으로 본다면 미국의 건설기계 그 수혜를 본다라고 하시면 점유율은 모르겠는데 한국 상장 기업 중에서는 두산밥켓이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기업. 예. 그 다음에 이제 볼만한 게 현대 인프라코어랑 그 다음에 현대 건설기계 이런 종목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사실 굵직굵직한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추천이 아닙니다. 그냥 이제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기계 산업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앞으로 인프라 사업이 진행되면서 그 다음에 같이 움직이는 게 뭐라고요? 철강도 철강이지만 뭐가 이제 중요하다? 그렇죠. 네, 철도가 중요하다. 철도는 솔직히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현대로템이 저는 바로 떠올라요. 그래서 철도는 뭐 현대로템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철강 같은 경우에는 종목이 너무 많아서 최근에 뭐 굳이 뭐 움직이는 종목들 뭐 대장주로 움직이는 애들 본다라고 하면 뭐 테마로 본다면 신스틸이나 뭐 휴스틸 같은 애들도 있겠지만 뭐 현대그룹이나 아니면 포스코그룹 철강주들 한번 눈여겨보거나 세아그룹. 그래서 철강주를 굳이 또 이제 본다라고 하면 세아그룹이랑 그 다음에 현대랑 포스코 그 다음에 KG 이렇게 4개의 기업의 철강주들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철도, 철강, 건설기계 쪽으로 한번 눈여겨보시면 사실상 올해 추석 연휴 이후에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까지 엄청난 포텐셜을 기록하는 전 세계 글로벌 가장 굵직한 국제사업에 여러분들이 돈을 투자하는 거고, 엄청난 시너지, 돈이 쏟아져 나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된다. 이미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돈 벌 준비, 부자 될 준비가 완료되신 거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눌러주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철강석 가격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철강석 가격 120불 위로 올라갔고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원자재 가격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강조드렸던 유가도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유가도 제가 잠깐 이제 보여드리면 와, 유가 90불까지 왔습니다. 영차 하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100불 찍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꼭 보시기 바라겠고, 지금 전 세계의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주식 판도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네,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은 갈라서고 미국은 중국을 왕따시키고 경제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다. 글로벌. 그래서 생산기지를 인도 쪽이랑 미국 쪽으로 자국으로 옮기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인도랑 그 다음에 미국, 중동 쪽에서 엄청난 인프라 투자 수요가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다 오일머니도 들어가고 있고 미국 돈도 들어가고 지금 글로벌 돈들이 이쪽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거기서 그 나라에서 돈이 되는 첫 번째 산업이 바로 인프라, 대표적으로 건설기계고 그 다음에 철도와 철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 하시면 좋아요, 응원 댓글 꼭 달아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